오늘은 경상도 영천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 효자 아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엉뚱하게 전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태백 산맥 줄기인 해발 1124m의 보현산이 서남쪽으로 뻗어내려 긴 협곡을 이룬 곳에 동네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는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에 있는 신방리라고 불리는 마을입니다. 옛날에 강시성을 가진 총각이 이 마을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려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강총각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의원을 찾아가서는 약을 구하여 아버지를 간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차도는 없고 오히려 병세가 악화해서 이제는 삼도천 건너는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낫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겨울 수박이 좋다고 하자 눈 덮인 산속을 헤맸고 용의 비늘을 삶아 먹으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는 용이 살만한 저수지나 늪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자정이 지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청년은 아버지의 병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싸늘한 기운과 함께 젊은 여인이 소리 소문도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쏘스라치게 놀란 강총각의 앞에 선 여인은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 놀라실 것 없습니다. 그대의 소원을 풀어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그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당신 부친의 병을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여인의 음성은 구슬을 고르듯 청아했으며 이목구비가 반듯한 얼굴은 절세의 미인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고 비로소 정신을 차린 강청년이 이불에서 빠져나와서는 정중히 말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날이 밝으면 찾아올 일이지. 깊은 밤에 이런 무례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은 조금도 흐트러지는 기색이 없이 담담한 표정으로 강총각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급을 다투는 일이란 도대체 무엇이오? 어디 들어보기나 합시다. 강청년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 조급히 물었고 여인은 망설이는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당신의 부친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만약 제 소청을 들어주시면 낫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강청년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당장 내일 아침이란 말에는 더 이상 생각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여인이 원하는 무슨 청이라도 들어주고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청입니까? 설령 내 목숨을 앗아간다고 해도 아버님을 낫게 해주신다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매달리다시피 다그치는 강청년의 말에 여인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전제한 다음 말했습니다. 저는 백년 묵은 백사입니다. 적절한 때를 만나지 못하여 아직 승천하지 못하고 산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10년 동안 남자와 부부로 살아야 합니다. 마땅한 사람이 없어 기다리던 중 총각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사람이 되어 좋고 당신은 아버지를 구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소청을 들어줄 수 있나요? 강청년은 기겁했습니다. 백사라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머리칼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루도 무서운데 10년을 같이 살아야 한다니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절한다면 바로 아버지를 죽게 할 테니 그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강총각의 태도를 보고 있던 여인이 속마음을 내뱉듯 털어놓고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몹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 갈 길이
바쁜 것도 바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총각 아버지의 목숨이 화급을 다투고 있습니다. 당황한 강청년은 여인을 놓칠세라 벌떡 일어나서는 여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엉겁결에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한박꽃처럼 밝게 웃더니 고맙다는 인사를 치른 후 소매 끝에서 약 한 첩을 꺼내 주었습니다. 시간을 지체 말고 곧장 다려드리세요. 그렇게 말한 다음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인이 사라진 곳을 잠깐 쳐다본 다음 즉시 정신을 가다듬고 약을 다려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참으로 신통하기 그지없는 약이었습니다. 손발을 가누지 못하던 아버지가 마치 전날 저녁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듯 병에서 회복하였습니다. 강청년은 너무나 기뻐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이제 닥쳐올 백사와의 생활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사의 은혜를 입었고 또 백사와 약속했으니 반드시 갚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사의 날름거리는 혓바닥과 꿈틀거리는 몸뚱이를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찰떡 같은 약속을 했으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물도 덕을 베푸는데 하물며 사람이 미물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노할 것입니다. 강청년은 마음을 정리하고 조용히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보름달이 눈이 부시도록 밝게 떠 있는 날이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에 저번과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가야 하겠습니다. 여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청년은 일어섰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라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여인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고 어딘지도 모르는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다가 어느 굴 앞에 멈추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살 곳입니다. 여인이 나직하게 말하더니 먼저 들어갔고 강청년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여인이 커다란 백사로 변하더니 강총각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눈을 감고 참았습니다. 몸을 칭칭 감은 백사가 강총각의 귀에 대고는 속삭였습니다. 10년 동안 그대와 살을 맞대고 살면 내가 사람의 정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피를 마시면 비로소 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같이 사는 거야 이미 각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를 마신다고 하니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체념하고 백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백사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줄기차게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강청년은 굴 속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굴 바깥의 빗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니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내가 새끼뱀이었을 때 동네 개구쟁이들에게 쫓기다가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아이가 날 구해주었지요. 눈이 초롱초롱한 산골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은 동무들 모르게 우도단에 나를 넣고는 자기 집 곡간 안에다가 숨겨주었지요. 며칠이 지나 내가 다 나았을 때 그 소년은 나를 숲에다 놓아주었어요. 강청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새끼뱀을 구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이 백사를 보자 뱀이 웃었습니다. 청년도 백사를 따라 웃었습니다. 그 밤은 유독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때부터 강청년은 백사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되었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흐르고 흘렀고 마침내 10번째 가을, 백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습니다.
강청년이 백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사람이 되는 거지요? 백사는 대답 대신에 강청년을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피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을 해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늘이 나 같은 미물에겐 사람 될 자격을 쉽게 주지 않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백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강청년을 물어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사람 되기를 포기하려는 그때 호련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굴 입구가 찬란한 빛 속에 쌓였고 불보살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무서운 천둥 소리와 밤새 번쩍이던 번개에 놀라서 떨던 마을 사람들은 날이 밝자 소리 나는 쪽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 깨어진 커다란 바위 속에는 여러 불보살의 상들이 봉안되어 있었으며 그 밑에는 커다란 호랑이상이 있었는데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바닥에 강청년이 쓰러져 있었고 그 곁에는 검은 머리에 하얀 살결을 가진 젊은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청년과 젊은 여인을 업고 마을로 데려와서는 간호했고 얼마 안 가서 두 사람은 완쾌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변한 다음 처음 만나는 세상은 어제까지는 백사였던 그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불은 무서웠고 부엌에서 밥은 짓기도 어려웠지만 먹기도 어려웠으며 사람들이 쓰는 말은 낯설고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장터에도 나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서 오기도 하는 등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혼례를 올린 다음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초가 삼간을 짓고는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았는데 사람들은 여인을 산신령의 딸이라 하여 백화라 불렀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녀는 산에서 온갖 약초를 채집해 와서는 마을의 아픈 사람을 돌보는 약초꾼이자 의원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년 그날 석불이 내려앉은 바위와 10년간 살았던 동굴 앞에 가서는 조용히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백화는 그곳이 자신이 죽을 뻔한 곳이자 다시 태어난 자리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백화의 정체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무도 아는 체하지 않았고 뒤에서 흉도 보지 않았습니다. 백화는 더없이 선량하고 조신하였으며 강청년과 백화는 세상 누구보다도 정이 깊은 부부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현산에 있는 사찰에 부처님과 보살들이 함께 모여 강청년과 백화를 구하였으며 호랑이를 시켜 이 불보살상을 지키게 한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이 협곡을 여러 부처님이 모여 강청년과 백화를 구했다고 하여 불집골이라 부릅니다. 백화는 아이를 낳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한때 백사였으므로 인간의 생식 능력이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현산 산신령이 점지해 주었는지 결혼 4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소백. 작고 흰 얼굴에 큰 눈망울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어느 해 봄날 소백은 먹을 것을 찾아 마을에 내려온 호랑이를 눈빛 하나로 되돌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소문이 돌았고 어떤 이는 산신의 자식이다. 어떤 이는 귀신의 핏줄이다. 라며 경계했습니다. 소백은 어른이 되자 보현산의 모든 짐승, 특히 맹수를 돌보고 다스리는 짐승지기가 되었고 한겨울 눈이 많이 올 때 산에서 길을 잃어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귀신같이 찾아가 그들을 모두 구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불집골 협객에 강씨 부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묻혔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도 그들이 극락왕 생활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무덤 앞에 작은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사람이 된 백사와 산짐승을 돌보는 인간의 이야기, 참으로 아름답구나.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